아이고, 언니들, 동생들, 중년 수다방의 옆집 김 여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요즘 가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풋 하고 웃음이 터질 때가 있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은 왜 그리 촌스럽고 또 왜 그리 어리숙했는지 피식 웃음이 나오죠. 언니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때 내가 딱 한 번만 용기를 냈더라면, 또는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사람,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겉으로는 다정한 엄마이자 아내인 나도 사실은 숨겨둔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같은 생각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한 어쩌면 조금은 솔직하고 아주 은밀한 답이 될 겁니다.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 그 중에서도 마음에 품어왔던 숨겨진 설렘과 아슬아슬했던 선택, 그리고 그 모든 것 끝에 찾아온 예측 불가능한 반전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마 듣다 보면 세상에 김 여사가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네 인생에 던지는 깊은 질문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 테니까요. 혹시 지금 집안일에 지쳐 한숨 쉬고 계시거나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헛헛하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옆집 김 여사의 그때 그 은밀한 속마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지냈던 묘한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 아무도 모르게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볼까요? 제가 말이죠. 한창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라는 말이 더 익숙했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달까요. 삶의 활력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배우러 갔고 그분은 글쎄 저처럼 취미 삼아 사진을 배우러 오셨다고 했죠. 늘 보던 딱딱한 이웃 남편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말수가 적고 늘 그림이나 사진만 들여다보던 분인데 왠지 모르게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으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수업 끝나고 왠지 모르게 둘이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늘 아이들 이야기나 남편 흉만 보다가 그분 앞에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꿈과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더군요. 그분은 그저 말없이 듣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그리고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있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퍽퍽한 일상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말이죠. 수업이 끝나도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보자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수업이 그렇게 기다려지던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뭘 입고 갈까 고민하고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던 립스틱도 살짝 바르고 나섰죠. 괜히 그분 앞에서 한 번 더 웃어 보이고 그분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은 위험하고도 짜릿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까지 남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니 어둠 속에서 둘만 남게 됐죠. 그때 그분이 제게 다가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김 여사님, 혹시 다치실까 봐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제 이성은 이미 야른 시로라기처럼 끊어질락 말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김 여사님, 저 오늘 밤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잊고 지냈던 뜨거운 설렘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놓고 그분을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저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분이 생각나고, 문화센터에서는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둘만의 차 한 잔, 퇴근 후의 짧은 산책.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분은 제게 김 여사님은 제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처음이에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의 문화센터 앞에서 둘이 우산도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그분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 너무 걱정돼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몸을 떨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까이 다가오던 그 순간, 제 이성은 이미 야른 시로라기처럼 끊어질락 말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오늘 밤, 저 혼자 있기 싫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놓고 그분을 어둠이 깔린 으슥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작은 와인바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저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제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전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해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요. 사실 유명한 연애소설 작가거든요. 김 여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둘이서 지내면서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을 자기 작품에 꼭 쓰고 싶다고 하셔서요. 오늘 제가 김 여사님과 둘이 있었던 일들을 전부 녹음했어요. 어떠세요? 김 여사님. 이 정도면 아내의 다음 소설 소재로 완벽하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품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그분에게는 그저 소설의 소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내 남편에게.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죠. 그 모든 아슬아슬했던 감정들과 그 뒤에 찾아온 엄청난 배신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니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분에게 던진 그 충격적인 소설 소재라는 말은 제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남편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욱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했던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팔짱도 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 노력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다가도 이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어찌 보면 그분은 제게 치료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설렘으로 저를 시험에 들게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준 거죠. 그날의 아찔함과 배신감은 역설적으로 제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 뒤에 그 연애소설 작가 아내와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 부부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저에게 김 여사님, 덕분에 아내 소설이 대박 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고맙긴, 내가 심장마비 올 뻔했는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호호, 그래요. 다 잘 됐으니 됐지 뭐 하고 웃어넘깁니다. 언니들, 우리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찔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의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과정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옆집 김 여사에게도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은밀했던 과거가 있었답니다. 오늘 이 옆집 김 여사의 그때 그 은밀한 속마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함께 혹시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년 수다방은 앞으로도 이렇게 진솔하고 때로는 아슬아슬 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재미를 더해드릴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이야기들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김 여사의 은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년 수다방에서 또 만나요.